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우클릭한다고 했다가 취소했다가 좀 상당히 바빠요. 이게 오늘은 우클릭, 내일은 좌클릭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지지율은 그런데 또 박스권에 있다. 그런 또 분석이 나옵니다. 12월 3주에 37% 정도 나왔었는데 1월부터는 또 30% 초반대다. 그러니까 1극 체제인데도 지지율이 묶여있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리스크죠. 예. 이게 누가 자초한 리스크는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 그러면은 3월이 예정돼 있죠. 3월이 일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렇죠. 이 2심. 예. 그러니까 저는 2심 전에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을 논하는 것은 너무 섣부른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3월을 기다려야 된다고 봐야 돼요.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뭐 우클릭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공직선거법 2심 지금 재판부도 우리가 첫 번째 따져봐야 될 거는 재판부가 안 바뀌었어요. 예. 그다음에 위정교사는 판사가 바뀌었어요. 이성환 판사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예. 그걸 잘할 거예요. 이동재 그는 법조 출입이기 때문에 제가 예리하게 분석을 하죠. 지금 이건 뭐냐면 헌법재판소의 시간에 대해서도 여러 할 이야기는 많지만 네. 이재명 대표의 시기에도 지금 또 빨리 돌아가기 시작했다. 네. 이게 저는 최근에 여론의 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맞는 거잖아요. 이게 네. 방금 전에 이 이동재가 이야기를 했지만 공평하고 예.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뭐 7년간 수사하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7년간 수사하고 3년형이 나왔던 것이 벼랑간 날벼락처럼 느닷없이 네. 무죄가 나오는 거 그렇죠. 선뜻 이해는 안 돼요. 울산시장 사건.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왜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것이 설득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된 부분도 저는 공직선거법 2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이 시기에는 일단 판단은 유보해야 된다. 아하. 그러니까 지지율이 지금 어떻게 나오고 저렇게 나오고 그런 것도 그렇잖아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국민들이 보류하고 있다. 그러니까 양자 예. 대결 같은 예.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뭐 이런저런 비교를 하지만 아니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선고 내리기 전까지 양자 대결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일단 이런 결과들이 다 나오고 나요. 그렇죠. 예. 만약에 윤 대통령 그건 모르는 거니까요.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선고가 기각이 된다면 이건 양자 대결 이건 지금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에서 2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건 민주당 내에서도 분위기가 확 달라질 수밖에 없고 최근에 제가 칼럼을 또 하나 썼습니다만 저 읽어봤습니다. 예, 바로 이 이재명 대표의 호남 지지율 네. 호남 지지율 제가 기고를 또 하나 했습니다. 예. 이 내용을 보면은 결국 과거에 DJ에 내가 이 여론을 만들었어요. 뭐 이런 DJ 또는 노무현, 문재인 그때만큼 호남 지지율이 아니에요. 아하. 그걸 제가 정확하게 그냥 뭐 말로 이렇게 그냥 떠드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데이터로 저는 데이터로 이야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제시해서 왜 호남 지지율이 안 나올까? 예. 결국 그거는 지금 호남도 공직선거법 2심 좀 볼게요 이야기거든. 아하.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런 지지율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 아.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이재명 대표의 운명은 공직선거법 2심이 나와봐야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 제가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상속세 카드 꺼낸 이재명 그 뒤에는 민주연이죠. 그러니까 민주 무슨 연구소인가요? 그러니까 민주연구원의 중도 여론 보고가 있었다. 뭐 이런 기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뭐 나중에 철회하긴 했지만 우클릭한다고 52시간 근무제 예외 허용, 뭐 상속세 완화 방침, 한미동맹 강화 같은 걸 내세웠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제 백하기도 했죠. 철회하기도 했었는데 이거는 우클릭이 대중에 안 먹혔다고 보는 건지. 굉장히 중요한 분석을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예. 중도층을 지금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도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죠?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납득이 안 가잖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탄핵 정국인데 민주당 지지율이 왜 이렇게 뿜뿜하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탄핵 정국인데 왜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더 뿜뿜하지 않을까? 다자구도에서도 그렇죠. 그렇고 예. 호남 여론도 그렇고 저는 특히 경기도 지역이 상당히 좀 깜짝 놀랄 일이에요. 네. 왜냐하면은 한국갤럽이 지난주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제 사점 척도로 여러분들 이제 여론조사할 때 보면 사점 척도가 해서 매우 어떻다, 대체로 어떻다, 대체로 아니다, 또 전혀 아니다. 근데 매우 잘생겼다, 대체로 그렇죠. 잘생겼다, 매우 뭐 이런 잘생겼다 거네. 지금 예, 99.9, 예. 99.9. 이거 안 할게요. 예. 근데 이제 적극 이게 전혀 절대로 지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건데 그걸 제일 높은 사람 많이 지금 보도돼서 누굽니까? 이준석 제일 높아요. 아하. 이준석 의원이 45%로 가장 높고 그래서 저는 지금 보수에서 이준석 의원과 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조기 대선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손잡는다 어쩐다 하지만 그게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이준석 의원에 대한 비호감이 너무 높기 때문에 손을 잡는 순간 이게 정폭이 돼버려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은 이준석 의원의 손을 보수에서 그 누구도 잡기가 어렵다. 그 상황은 나중에 가봐야 하는 것이고.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지금 절대로 지지하지 않는다가 무려 41이에요. 예. 그러니까 41%는 절대로 지지 안 한다예요. 눈에 흙이 들어와도 지지하지 않는다. 그걸 뭐 흙이 예. 들어오든 뭐 밥이 들어오든 예. 뭐가 들어오는지 눈에 뭐가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들어왔나. 뭐 근데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빅데이터 분석을 해봤더니 아 그렇죠. 중도층이 뭐냐고 봤더니 세 가지가 키워드예요. 세 가지. 하나는 합리성, 합리성, 두 번째는 진정성, 진정성. 세 번째는 포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걸 본 것 같아 또. 아 우클릭하는 줄 알았더니 진짜 하는 줄 안다 이런. 그러니까 이걸 이 없다고 빅데이터를 본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이제 막 김경수 전 지사도 만났잖아요. 포용, 그렇죠. 아. 포용을 해야 되니까. 또 임종석 전 비서실장 만난다, 누구 만난다, 막 이게 이제 이 빅데이터를 본 거겠죠. 예. 그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합리성이니까 아 그래 이제 뭐 너무 뭐 좌파다 이제 뭐 이러니까 좀 우클릭해서 뭐 반도체법 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네. 근데 핵심적으로 걸리는 게 뭐냐? 진정성 부분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 결국 중도층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쪽에서는 반발도 있죠. 물론 이제 지지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해야 이제 뭐 우리 대권을 잡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가야 돼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문제는 뭐냐면 끌어들여야 되는 사람들은 중도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도 쪽 사람들은 빅데이터에서 뭐라 그러냐? 진정성. 진정성. 그러니까 이게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인데 우측 깜빡이를 켰다가 또 뭐라 그래요? 진성준 의원인가요? 막 말리면 안돼 52시간째 안 되는 또 좌측 깜빡이를 켜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깜빡 우측이었는데 또 좌측이 들어가 버려서 깜빡 양쪽이 깜빡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이건 비상등인데. 그러니까 비상등은 네. 차가 가야 안 가요? 안 가죠. 비상등은 차가 멈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로서는 정말 고민이 많다. 지금 땡줄이 탄다. 이런 상황인데 결국 이 진정성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저는 제 예상컨대는 다음 주 정도와 3월 초에 막 쏟아낼 것 같아. 좀 우클릭 정책들을. 계속 우클릭으로. 왜냐하면 예. 26일이 종결이에요. 그렇죠. 26일이 종결. 공직선거법 예. 20일이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2심이 유죄가 나와도 대선 고고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 유튜브 나가서 고고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고고 시간. 예.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걸 쏟아내면서 약간 이걸 공직선거법 2심 유죄를 좀 문지르게 하는 그리고 이렇게 문지르면서 문대고 지나가는 그런 전략을 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냐. 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그럼 지금 우클릭을 했다가 다시 철회하고 이런 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을 바라보고 다시 철회를 한 건지. 그러니까 진정성을 의심받으니까 아하. 중도까지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호남에서도 결과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좀 관망이 나오는 이유는 이게 지금은 비상등이 이재명 대표가 우측 깜빡이 좌측 깜빡이 아니라 예. 지금은 호남 여론이 깜빡이가 양쪽에 다 들어와 있다. 아하. 좀 기다려보자. 일단은 기다려보자. 기다려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제가 지난주에 소장님 출연하셨을 때 소장님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거든요. 이번 주까지 지지율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지난주하고 이번 주 약간 어떻게 보면은 대치 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양측 다 결집을 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양측이 좀 비등비등하게 나오고 있는데 완전 대치예요. 그러니까 MBS도 국민의힘이 앞서지만 1%포인트 차이. 한국갤럽도 1%포인트 차이인데 제가 왜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마음이 타들어가냐 하면 금남로예요.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금남로가 어디 쪽이 많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이게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을지 몰라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탄핵 반대 집회가 훨씬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 많았다 네. 그러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은 이게 상당히 지금 이재명 대표는 완전 아찔할 거예요. 뿅 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에이, 그래도 많이 오겠지. 예. 동원도 했다는데 우리 박현택 의원이 또 뭐 좀 열과성을 쏟아부을 것 같은데 네. 또 우리 강기정 믿는 강기정 시장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거 치고는 그렇게 좀 기대한 것 치고는 탄핵 찬성 집회가 이 황현필 빨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네. 저희 네. 지금 그러면은 배추도사님과 방송을 하고 있는데 건너편에 지금 강대규 변호사님도 도착을 하셨습니다. 강대규. 여기서 인사하는 시간 한번 갖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대규입니다. 또 이렇게 뵈니까 약간 또 옛날에 배추도사 무도사 할 때 무도사 좀 닮으신 것 같아요. 아, 약간. 그렇습니까? 예. 무도사요. 알겠습니다. 무무무. 아 근데 예. 우리 강대규 변호사 여러분들이 지금 오히려 조금 늦은 듯하지만 칭찬을 하시고 박수를 보내주셔야 되는 게 춘천에서 오는 거예요. 아 그렇죠. 아, 춘천 네. 가는 기차에서 서울 가는 기차 타고 노래가 나오나요? 나를 데리고 가네. 네네네. 그런데 이제 제가 소장님 칼럼 읽었는데 그 칼럼 중에서 제가 최근에 이제 주의 깊게 읽은 부분 중에서 전한계 선생님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한계 선생님의 주장이 보수층의 결집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런 급부상에 민주당이 견제와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한길 선생이 이른바 이제 중도층의 소구력이 있는 거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분석 좀 제가 부탁드릴게요. 분석을 했잖아요. 예.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 전한길 강사 1타 강사를 최근에 더 띄워버린 것은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이다. 네. 왜? 광주 금남로에서 지금 뭐 큰 불상사 있었습니까? 없었죠. 오히려 광주 시민들은 이런 집회도 있을 수 있고 저런 집회도 있을 수 있고 오히려 다- 탄핵 찬성 측에서 그 딥페이크 그거 했었죠. 아니 그러니까요. 오히려 이제 이 뭐 불상사라든지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또 5.18이 민주화의 성지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지만 정작 전한길 강사가 가서는 5.18이 민주화 운동의 성지라는 것을 전한길 강사가 여러 번 외쳤어요. 그랬고 첫 번째는 오히려 실제 군중 운집에서는 전한길 강사가 주도하는 이 탄핵 찬성 쪽이 더 많이 나왔다라는 거. 일단은 숫자상으로. 두 번째는 뭐냐면 전한길 강사가 실제로 그러면 보수층을 지금 견인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냐? 빅데이터 분석을 했더니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보다도 응급량이 더 많아요. 더 많아요. 1157건 권영세 위원장이 9,959건. 그러니까 이거는 더 최근 걸로 제가 네. 빅데이터 칼럼을 하나 더 썼어요. 아토스. 더 높아졌어요. 전환기. 전환기였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엄청나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싸움을 붙일 일은 아니다. 심지어는 뭐 황현필 싸움을 붙이면서 뭐 조회수가 구독자 수가 얼마냐. 전환길 강사가 지금 현재로서는 또 더 높아요. 예. 그다음에 두 사람은 뭐 1타 이래가지고 붙이고 또 한 사람이 뭐 경북대 나오고 전남대 나오고 뭐 있는데 참 그걸 떠나서 지금 전환길 강사가 보수층을 주도하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의 논리일 거예요. 일단은 뭐 부정선거 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거 시스템을 한번 좀 검증을 해보자. 그 얘기는 지금 계속해서 예. 통계 전문가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뭐 대만하고 어떻고 뭐 우리 수출한 시스템이 어떻고 저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 그러니까 부정선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 시스템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이 또 지금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또 노출되어 왔기 때문에 이걸 좀 검증하자. 뭐 속구리 이야기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내란은 아니다. 그러니까 내란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전한길 강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탄핵에 대해서 본인은 어떤 의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부분이죠. 그러면 민주당은 역할을 다 했느냐? 아하. 민주당은 정말 이 탄핵 정국으로 온 것에 대한 책임이 1도 없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한길 강사가 이거는 이전에 나오나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강한 소는 괜찮나? 그러니까요. 잘했나? 닮았어요. 다 닮았다고 하시대. 너 나동재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테스 형 그만. 이런 거에 대해서 물론 뭐 비판하는 쪽은 비판하는 쪽도 있겠습니다만 여하튼간에 보수층이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아무 정말 생각 없이 이런 아무 내에 든 것도 없이 그렇게 무작정 따르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 판단하고 그것이 성향적으로 보수인 것이지 그렇다면 그만큼 이 전한길 강사에 대한
견인 능력, 견인되고 있는 결집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전한길 선생님 집회 2030이 적잖게 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 시청자층을 봐도 정말 전한길 선생님 영상에서 2030의 비중이 상당합니다. 네,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요. 네, 2030이 이렇게까지 반응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뭐냐면은 그동안에 이 2030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분석이 됐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른바 운동권에 대한 지금 저항이에요. 2030이. 운동권에 대한 저항이. 왜냐하면 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그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네.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른바 386이 486 되고 586 되고 지금 686, 786 되기 일보 직전이에요. 네. 근데 진짜야. 아. 제가 누구라고 특정인을 거론하지는 않을게요. 네. 하지만 지금 국회의원들 쫙 보세요 한번. 이른바 운동권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그런 쪽들이 일단은 많은 구성원들이 있는 쪽이 민주당 쪽이잖아요. 네. 민주당이 운동권 의원들을 많이 모집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일단 그쪽에 많이 몰려가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정말 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가 듣기에 뭐 몇십억 기부했다. 국회의원 월급을 다 아는 소사이어티 우리가 아는 그 사랑의 열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좀 자기 자리를 내려놨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딱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뭐 신안보 세대, 트럼프 세대, 뭐 젠더 이야기, 군필자 이런 이야기도 있겠습니다. 뭐 신남성 연대 뭐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라 니들 많이 묻다 아이가 형님들 누나들 많이 묻다 아이가 이제 많이 했다 아이가 이제 그만해라. 우리 좀 하자. 저는 이 이야기가 커요. 왜냐하면은 저도 90년대 학번입니다만 80년대에 그 운동한 거는 인정해요. 그 피를 흘리고 여하튼 모든 80년대 선배들이 그랬던 건 아니지만 그런 것 이해갑니다. 정치권에 들어와서 한 번, 두 번 괜찮아요. 4번, 5번. 지금 뭐 그럼 7, 8, 6, 70대, 80대 될 때까지 운동권 노래를 부를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걸 2030 세대가 알아요. 그러니까 20대 여성들이 지난번에 여의도 집회 탄핵소추 이럴 때 나왔던 이유는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화들짝 놀란 거예요. 이건 아이제 이러면서 응원봉을 들었지만 민주당 지지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20대 30대 여성들이 응원봉 들고 나온 것이 민주당을 지지한다? 아니에요. 그거는 20대 30대들 여성들도 이 기득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지금 크게 20대 30대 특히 이제 남성들이 더 이렇게 생각하면 많이 묻다 아이가 고마해라. 반운동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크게 두 축이 지금 흘러가는 게 뭐냐면 하나의 축은 보수층이 결집하고 2030이 결집하는 거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재명 안 돼. 두 번째는 운동권 안 돼. 운동권 안 돼. 이게 이제 작동되는데 네. 여기서 제가 말을 꺼낸 김에 이 말씀까지 꼭 드릴게요. 지금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제가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에는 우리 한대전이죠. 한반도 데이터 전문가. 우리 좀 이름을 붙여줘. 아대전 아시아 데이터 전문가. 그런데 정말 8년 전 탄핵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보수가 무너지면 안 되지 이러면서 동대구역, 청계천 이번에 또 3.1절까지 이동재 앵커도 3.1절 뭐 나간다는 소리가 소문이 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까지 끌어온 거는 뭐냐면 보수층들이 결집한 거예요. 보수층들이 결집한 거예요. 대한민국 고도성장하는 그 시대에 피땀 흘린 형님들 누님들이 운집한 결과예요. 또 하나 우리 동생들이 또 이건 아이제 하면서 운집한 결과예요. 이게 이제 이른바 전한길 강사가 이 말 그대로 100만 200만 수강생들 이 그룹들 일타 운집을 한 거예요. 근데 참 아쉬운 건 뭐냐면 이럴 때 사실은 8년 전도 그랬지만 국민의힘에서 뭔가 동력이 나와야 돼요. 이건 저기 데이터 분석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네. 무슨 뭐 이념 성향 가지고 말씀드린 뭔가 좀 실질적인 거 중도층도 화들짝 놀래. 아 그래 우리 이동재 앵커가 알 거예요. 보수는 제가 쭉 이렇게 뭐 보수든 진보든 분석을 해보면 보수가 인정받는 건 실력이에요. 그래도 참 보수는 실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보수가 정말 욕을 들을 땐 욕을 듣더라도 우리 강대기 변호사도 할 거예요. 실력이야. 야, 저 사람들 진짜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을 이념 가지고 평가하는 건 그게 아니죠. 박정희 대통령 실력이죠. 저 사람의 판단. 그렇죠. 임자
조선업은 당신 해봐 이랬지 않습니까? 그 조선업이 지금 트럼프도 쩔쩔매는 거예요. 우리 제발 MRO 좀 살려주시오. 메이크 코리아 플리즈 이러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저는 이게 실력이에요. 실력이. 우리 대한민국이 반도체 실력 없으면 어린 반프로젝트 손정이 오겠어요? 샘 월터만 오겠어요? 엔비디아 젠슨랑 우리 실력입니다. 이 실력을 만들어낸 것이 정말 저는 보수 정권 때 이걸 해낸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안들이 밤을 새라는 이야기가 제가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자? 반도체법을 숫자는 적더라도 그러면 정말 108명이 국회에서 다 단식 투쟁하라. 108명 밥 먹지 마. 우리 정말 죽을 각오한다. 우리 다 죽겠다 그냥 국회에서 로텐독을 해서 빨리 통과시켜달라. 대한민국이 죽는다. 대한민국이 사라져가고 있다. 빨리 전력법 통과시켜. 전력법은 가까스로 통과됐다 그래요. 지금 빨리 정말 트럼프 얼른 그거 하자. 지금 헌법재판소도 정상 가동해달라. 이런 것들을 저는 정말 절벽에 선 각오로 뭔가 좀 아이디어도 내야 돼요. 민생 정말 찬란한 아이디어들 있잖아요. 지금 뭐 상수도관을 다 스테인레스로 다 교체하자. 또 미국의 천연가스를 들여오는데 어떤 협상을 하자.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과연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다고 우리 청취자 시청자분들은 생각할 거냐. 이게 저는 고민이에요. 그런 고민들을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변호사님께서는 그래도 저와 마찬가지로 지금 2030이잖아요. 2030으로서 어떻게 좀 보세요? 예, 전환길 선생님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뭐 두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 기존에 있었던 인기가 좀 이어지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떠한 민주당의 이러한 반사이익인데 어떤 것에 대한 반사이익이냐면 대한민국이 한동안 2030에게 외쳤던 것이 힐링입니다. 힐링. 막 보다듬어주고 또 약간 민주계에 있는 진보계에 있는 연예인들도 무슨 토크쇼 하면서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넌 잘하고 있어. 막 보다듬어주고 너 비가 올 때 네 옆에서 같이 비를 맞아주겠다. 너 쉬어도 잘 되는 사회를 만들다. 너 쉬어도 돼. 사회가 잘못된 거지. 너가 잘못한 거 아니야. 하면서 민주당의 진보계 인사들이 또 대장동으로 뭐 돈을 대거 벌던가 이러한 이분배적인 사고 이중성과 가지고 사고 방식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상처를 많이 입었단 말이에요. 근데 전환길 선생님 강연을 들어보면 그렇게 강의하지 않아요. 너가 문제야. 너가 정신 차려야 돼. 어차피 위에는 안 바뀐다. 정치인들 뭐 14급 15급 하는 정치인들 안 바뀐다. 너가 바뀌어야 된다. 너가 바뀌어서 너가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게 원동력이 되고 있었고요. 이게 이제 요즘에 그 전환길 선생님이 또 기존에 강의하던 것이 코로나 이후에는 세계 국제 정세나 세계 정세에 대해서 강의를 또 많이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젊은이들이 깨우침을 주면서 근데 이분이 약간 보수 진영에 대해서 발언을 하시네. 무슨 내용인지 한번 들어볼까? 라고 들어보니까 그게 더 와닿는 게 있고요. 무엇보다도 재미있습니다. 아까 이제 권영세 의원과 전환길 강사의 빅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뭐 어떤 분야든 정치 분야든 문화 분야든 사회 분야든 재미가 있어요. 요즘 보는데 전환길 선생님 말씀에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좀 보는 것 같습니다.